30년 넘게 살았는데 뭐 그게 뭐.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커스를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투자이든지 간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잘 세우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바이어와 셀러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다들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의 흐름을 보고 객관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뭐 지나가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뭐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여태껏 뭐 인플레이션이 없었나? 계속 있었지. 뭐 계속 여지껏 계속 인플레이션 안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하고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고요. 모두 다 같이 똑같이 당면한 상황이지만 해법과 대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하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은 명확한 팩트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올라타고 가야 한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올라탄다는 자세를 큰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하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라가든지 혹은 뭐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인플레이션 대비 배당금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해야겠죠. 불안전 고수익 자산보다는 안전하고 저수익 자산이 좋을 것이고요. 물론 안전하고 고수익 배당이면서 배당금까지 맨날 나오는 거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으로 요즘 미국의 주택시장에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집값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물가는 주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렌트비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렌트비는 겁나게 올라가고 있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 안에서도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특히 미국의 렌트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 개의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커스를 여기에 잡아야 됩니다. 물가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체감적으로 못 느끼셨겠지만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악플도 많이 달렸죠. 지금은 다들 체감을 하실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미국이 망조가 들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뭐 미장원, 식당, 공사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자동차 고치는 데하고 중고차 딜러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중고차 가격이 25%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렌트비가 안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미국은 지역마다 렌트를 놓는 아파트들이 많죠. 그리고 원체 또 렌트라는 자체가 생활화되어 있죠. 여기 전세가 없으니까.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자재값이 오르고 고치는 비용이 오르고 그러니까 유지비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아파트들은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도 세입자가 많아지니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가 앞으로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만을 기준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집을 못 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 4월에 단기간 급락을 했을 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떨어질까봐 지금 어떻게 사냐고.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못 샀고 지금도 못 삽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 많으실걸요. 근데 그분들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기준으로 보면 저도 겁이 나서 못 삽니다. 집값이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는 1차원적인 것에서 살짝 더 나가서 보면
주택시장과 가장 밀접한 렌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렌트를 놓을 수 있고 수익 구조가 이번 정도만 되면 과감하게 사면 된다고 봅니다. 집은 약간 미친 척하고 미쳐서 사지 않으면 안 사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대 수익 구조상 무리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수익 구조가 턱없이 안 나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면 안 됩니다. 돈을 더 모으든지 사려고 하는 매물의 겁을 좀 낮추든지 하는 욕심을 줄이는 용기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모든 지표가 좋고 돈 뿌린 효과가 미국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태평성대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돈을 뿌린 후유증은 내년쯤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기는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그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 저렇게 했다면 뭐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털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경우 수없이 많이 봤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부터 사회적 상황까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남들보단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버틸 수 있게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